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 122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조합은 좀 잘 나오는 지문들로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주택조합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이거 직장이네. 네.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에서 조합 일단 세 개가 있는데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있을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모이거나 있어도 85제곱미터 이하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이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면 원가로 아파트를 받는 건데 리모델링은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야 되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모여라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근데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은 모여야 되고 최소수가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데 리모델링은 20명 이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직장조합의 경우는 두 개로 돼 있어요. 건설을 직접 하는 직장조합이 있고 공급만 받게 한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을 한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국민주택 건설된 건 공급만 받는 거야. 공급만 받게 한 조합은 다시 허가받을 필요 인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로 가능하다 해서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나라 세운 공신, 개국 공신, 건물 세운 공신, 건인 공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인 공신인데 무슨 조합일 때만? 직장 조합일 때만. 그래서 건인 직공신. 그래서 건설하기 위한 경우는 인가인데 직장 조합이 공급받기 위한 경우는 신고다. 요 단어가 키워드라 너무 잘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공급만 받는데 85 이하 한 채 가지면 안 돼서 이 공급받기 위한 조합의 경우만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해야지. 조합 결의를 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동의 요건이 재건축보다는 좀 완화돼서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동일 때는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되고 한 개 동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개 동만 할 때는 한 동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가입을 한 거고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얘는 사고 파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리모델링은. 근데 지역조합원은 지위이기 때문에 이게 조합 설립 인가 난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는 조합원은 신규 교체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는 있다. 가능한 경우는 조합원이 탈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4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 세대 수의 10명이 왔어.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210명이면 50% 이상이죠. 20명 이상이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구성이 됐는데 중간에 만약에 190명이 모질라잖아요. 그럼 추가 모집 승인 받아서 할 수는 있는 경우는 있어. 그리고 충원되는 사유가 5가지인데 여기 조합원이었던 여기 2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해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사업계획 승인까지만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여기서 몇 명이 탈퇴했냐면 30명이 탈퇴했어요. 그러면 180명 됐죠. 그럼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됐잖아. 그래서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다. 20명.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무자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한 명이 조합원이었던 애가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한 200제곱미터 되는 집이 한 채 있었던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야. 그럼 빼고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이 400세대 건설이었는데 건설 목적이었는데 600세대로 바뀌었대요. 그럼 예정 세대 수의 50%면 얼마죠? 300세대인데 300명이 안 되잖아. 90명 충원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다. 요거까지도 시험에 냈고요.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 확보라는 걸 하려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옛날에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소유권도 확보해야 돼요.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니까 80%는 사용권원, 동의서, 15%는 소유권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소유로라고 해요. 소유로. 그래서 소유권은 15%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근데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돼. 그러면 리모델링 관련돼서 동의요건 좀 볼게요. 자,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어떻게 돼요? 각 동별 과반수의 전체 동의 3분의 2. 한 동만 할 때는 그 한 동의 3분의 2.
근데 이게 조합 설립은 됐어요. 되고 나면 리모델링은 증축하거나 기능을 대수선하는 거라 증축하고 대수선은 뭘 받으셔야 되죠? 허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이 요 과반수를 50%로 3분의 1을 75%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각동별, 자, 허가받기 위해서 추후에 조합이 허가받기 위해서는 각동 50%와 전체 동의 소유자의 75%, 한 동만 할 때는 한 동의 75%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요거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고, 조합 설립이 됐으면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 정도 동의 얻어오면 내가 허가해줄게. 근데 이거 동의 됐는데 안 한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안 한 애들한테는 매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됐고, 자, 그러면 요거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지문이에요. 요 그림이 아까 세 가지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리모델링 조합의 조건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조건 꼭 보시고, 자, 요거 지문으로 나오는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인데 여기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임대주택조합 이거 들어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지문으로 나올 때. 그리고 설립 요건은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등기를 안 해요.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등기하지만, 그리고 직장조합의 경우만 건설하기 위한 조합은 인가를 받지만 이게 공급만 받는 거야. 공급만 받는 경우는 공신이라고 그랬죠. 신고로 가능하다. 그래서 건인, 직공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결의 요건은, 자, 조합 결의 요건은 각동 과반수와 전체 동 소유자의 3분의 2. 한 동만 할 때는 그 동의 3분의 2. 그리고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얘는 인원수가 의미가 없지. 그냥 18명이든 15명이든 리모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외하고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50%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조합이 만약에 등록업자랑 같이 하면 등록업자는 건설업자 책임뿐만 아니라, 즉 시공자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도 동시에 갖는다. 이 지문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주 나오는 이 암기해야 될 지문들은 요거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권 확보에서 아까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80%가 있고 15% 있었죠. 소유권은 몇 %고 15%. 사용권원 확보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놔야 니네들은 조합 설립 인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자, 조합의 업무 대행이라고 해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 여기 중개업자만 체크해 놓으세요. 이 사람들한테 일정한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에게는 이거 아니면, 얘네들 아니면 대행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대행할 때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보통 조합원 모집하는 거예요. 땅 소유권 확보하는 거, 인가 받을 때 여러 가지 업무 대행하는 거, 사업성 검토하는 거, 사업계획서, 설계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네들한테 도움받아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요거 기억하세요.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주택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 입혔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 인가가 나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고. 그리고 그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보통 증대하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안 하고 뭐 받는다고 그러죠? 허가.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일단 증가되는 게 만약에 30세대 수 이상이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라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표현이 없을 때에는 리모델링 허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건설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신고로 설립됐던 직장조합의 경우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주택조합의 일반적인 설명해 놓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요거 옳은 거. 자, 1.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조합은 공동으로 할 때 잡아요. 리모델링은 건설 사업이 아니잖아. 그럼 리모델링을 제외한 얘기해야지. 제외한
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래야죠.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 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외한 조합은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하려는 조합은 자 등록한 애랑 같이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요. 등록하지 않아도 돼? 안 해도 되지. 틀렸네. 3번 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이때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은 아까 찬성 안 한 사람 있으면은 무슨 청구 때린댔죠? 매도 청구.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허가할 때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합니다. 4번 답은 3번인데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자, 공신, 공법의 신, 고상철, 공신 기억해야죠. 시군구한테 인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신고. 공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은 시군구에게 뭐예요? 인가가 아니라 신고. 자, 리모델링 조합은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즉 50%죠.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누구는 제외하고 리모델링은 20인 이상, 뭐 18세대도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외한 조합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꼭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매금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전매금지라는 건 옛날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걸 전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파는 거를 전매라고 하는데 등기가 되기 전을 보통 전매라고 하는데 전매금지라는 거는 원래는 됐었는데 여기서는 하지 마. 투기과열지구에서 하지 마. 조정대상 지역에서 하지 마.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 하지 마.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일정 기간 전매하지 마. 이렇게 해서 요 전매금지란 말 자체는 옛날에는 됐었는데 여기가 서울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청약을 넣고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계약하고 나서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된다. 원래는 전매가 되는 건데 분양권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하지 마 규제를 할 거냐? 전매 제한 기간은 여기 입주자로 선정된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 날 기산, 처음 기, 셈산, 처음 계산하는 날 기산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하겠다. 그리고 3번 질문에 이런 경우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인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인데 조정대상도 지정됐어.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죠. 근데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뭐 예를 들어서 등기하기 전까지인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4년, 5년이 돼 있어. 그럼 둘 중에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2 이상이다. 그럼 가장 긴 전매행위 기간을 적용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다만 뭐 주택 가격, 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보급률을 고려할 때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 때는 좀 위축되면 짧은 기간 전매 제한 기간 적용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긴 거 적용하는데 너무 위축된 지역은 짧은 거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투기과열지구는 공법에서 제가 티귿자 들어간 애들은 다 전국 대상으로 국장이 하는 건데 티귿자 들어간 애들은 시도지사 껴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장하고 누가? 시도지사.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별건축구역. 걔네들은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등기할 때까지 밖에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를 못하게 하는 거지 주택 전매금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요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금지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도 5년은 못 넘게 하겠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한다면 5년이 최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3년이면 끝나거든요. 우리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까지가. 근데 이게 사업이 좀 진행이 덜 돼서 늘어졌다. 그럼 이거는 등기할 때까지지만 그게 길어지더라도 5년은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전매 관련해서 참고로 한번 읽어두시라고 참고로 한번 써본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참고로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원래 전매가 금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고 올게요. 우리가 딱지 매매 금지라는 거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를 이걸 딱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격을 넘기면 안 된다 이 뜻이야.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했던 전매 금지는 원래는 됐는데 여기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투기과열지구는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다가 1순위 자격도 강화시키고 재당첨 제한 이런 규제를 적용하려는 건데 세법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거는 세법에서 주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전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매하지 마, 전매 금지, 여기 전매하지 마, 전매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사유에서 전매 가능한 사유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가 근무라든지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에 있는 군 말고 요 군으로 이전하면 전원이 이전하면 지위 양도 해주겠다.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돼. 이게 말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보세요. 지금 현재 광역시하고 특별시, 특별자치, 특특시군이 우리 특광, 특특시군한테 특이 빠졌죠. 특이 빠졌잖아 지금 특별시가. 그러면 특별시로 가는 거, 서울로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서울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가는 것도 안 된대. 그럼 서울 수도권은 서, 인, 경.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경기, 인천에서 경기, 경기도에서 서울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거만 제외하고 다른 도시로 가는 거 전원이 가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매가 가능한 사유 할 때 서울시 안으로는 이전이 가능하다 이러면 안 돼요. 서울시로는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인천으로도 안 되고 인천에서 서울도 안 되고 인천에서 경기도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1번 지문 이거 이해하는데 거의 내가 볼 때 1년 넘게 걸려 이 사람들 이게 헷갈려서. 그러니까 결론은 특별시 안으로 안 돼, 수도권 안에서 안 돼.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이 생겨서 전원이 가는 거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전원이 이전하면 전매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거나 2년 이상 체류한다.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전매 가능하다. 그리고 이혼할 때 이 남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약에 집을 갖고 있거나 남편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었어요. 한 채를. 근데 이혼할 때 위자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남편이 야 이거 전매 금지라 못 줘. 그러면 인가나 개정된 지 언제인데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이혼할 때는 배우자한테는 이전이 가능하다로 신설된 거야. 이혼 편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매금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혼할 때는 배우자한테 이전이 돼요. 전매 가능하다고 해놨잖아. 그랬더니 새로 신설된 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을 일부를 배우자한테 칭해. 이거는 공동소유예요. 남편이 갖고 있었는데 바람 피는 게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 공동소유 합시다. 그럼 전매는 안 되지만 배우자끼리 부부 공동소유하는 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증여예요, 전부 증여예요? 일부 증여예요. 전부로 바꾸면 안 돼. 일부 증여하는 건 허용하겠다. 그리고 공치법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했어요. 제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제 집이에요. 도로로 결정이 딱 되는 바람에 수용동에서 제공했어. 그래서 대체되는 주택을 받았네. 그럼 이거는 잘 보세요. 기존에 이거 내가 팔 수 있었는데 이거 주면서 팔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팔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 공시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했던 자인데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거는 팔 수 있다. 그다음에 7번, 6번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럼 이 주택을 담보로 했는데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야지 이 사람이 취득해야 이게 돈을 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경공매 넘어갈 때 이건 전매 가능하다. 8번은 코로나 때문에 새로 신설됐는데 실직이 됐거나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집 한 채를 지금 갖고 있는데 전매금지 주택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힘들어가지고 대출을 되게 많이 좀 빌려서 썼는데도 못 갚게 된 상황이야. 그래서 맨날 사채업자한테 시달려. 근데 이거를 팔아서라도 갚아줘야 이 사람이 안 시달릴 거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기존의 거 팔 수 있게 해주겠다. 실직, 파산, 어쩔 수 없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팔게 해주겠다. 지금 현재 1번부터 8번까지가 전매 가능 사유인데
4개는 맞게 놓고 하나를 틀리게 할 때 주로 쓰게 하는 게 요 전매가 대부분이 전매 두 글자죠. 2가 많이 나와. 2. 이혼, 2년, 이전, 이주 다 이자 나와. 근데 거기서 시험에 1년으로 나온 적이 있고 3년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그럼 답이야. 해외에 1년 6개월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이혼, 이주, 2년 이건데 전원이 가야 돼요? 일원이 가야 돼요? 전원이 가야 돼. 아빠는 가고 엄마는 안 가고 안 돼요. 그래서 공통점이 전원, 이주, 2년, 뭐 이전. 근데 배우자 증여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 증여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게 교재에서 전매 가능한 사유에서 요 써놓은 거 제가 설명드린 건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06년도 주택가에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똑같은 유사한 문제인데 얘는 변함이 없어. 다 똑같아요. 봐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해볼까?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뭐라는 거야 이거? 전매가 불가피해서 인정돼. 아닌 거, 안 되는 거, 전매 안 되는 거. 가능사유 4개, 안 되는 거 하나. 자, 세대원이 생업상 사정으로 인해 전원이 동해광역시 군으로 이전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전매가 불가피해서 인정되는 경우다. 아닌 거, 이건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동일한 광역시의 군으로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잖아. 이거 답인 것 같은데 X를 좀 해야 기분이 좀 좋겠죠? 자, 상속일 때 전원이 수도권. 상속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전원이 가면 가능합니다. 수도권이든 아니든 이거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전원이 2년 이상 체류 가능하죠. 이혼할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 이전하는 거 가능하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주택 일부를 배우자 증여 가능하잖아. 그러면 1번이 맞네. 그래서 답이 1번. 여기서는 동일한 광역시가 아닌 다른 광역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볼까요? 요거는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틀린 것 고르세요. 단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거다. 1. 아까 전매 제한 기간은 이 지역이 어떤 투기가 있는지에 따라 똑같을 수가 없죠. 달라요. 그래서 기간은 수국 상황이나 투기 우려 고려하여 그렇죠.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네. 이 사업 주체가 수도권인데요. 공공택지 외의택지입니다.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해야 돼요. 전매행위 제한이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거 부기 등기 해줘야 돼요. 맞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체류. 요거는 가능하죠. 단 요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개정된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이지만 할 수 있다. 맞고. 상속에 따른 것도요. 동의받으면 가능해요. 전원이 이전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받으면 전매주택 전매 제한 주택이지만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지역입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된다.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받으면? 동의 받으면. 동의 없이 전매가 아니라 동의 받아야지.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다. 무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얻어야 됩니다. 됐고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만 갖고 낸 건데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한번 볼게요.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지정권자가 국장인데 누가 껴있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티귿자 들어가는 애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전매 금지시킨댔죠. 대상 지역이 주로 어디냐? 일단 지정을 했는데 투기가 사라졌어. 그럼 해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지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 해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사유가 없어지면 해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타당성 검토가 이게 1년마다였는데 개정되면서 반기마다로 바뀌었고요. 반기문 말고 반기마다. 또 시도 시군구가 우리 동네 투기도 사라졌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지해달라 요청하면 요거 40일 안에 심의 거쳐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대상 지역이 잘 나오는데
자, 요거는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를 갖고 많이 틀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숫자 좀 보세요. 직전 월부터 소급을 해서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 청약 몇 글자? 두 글자, 2개월. 꼭 기억하세요.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죠. 더 많이 몰려. 그냥 10대1. 국민주택 규모는 몇 대 몇? 10대1. 초과하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가지고 묶을 수 있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공급이 위축이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왜 투기가 일어나냐?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증가하는 원인은 수요가 많을 때, 적을 때, 수요 많을 때, 공급은 적을 때. 공급이 안 되니까 살 사람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안 돼, 위축이 돼. 그럼 있는 주택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을 막 줄었거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정도보다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인해서 투기하고 주거 불안이 우려가 있는 곳으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에서, 자, 시도에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면 너무 공급이 안 되니까 집 살려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간다. 투기가 해주고다. 그래서 전국 평균 이하, 자가 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하. 그리고 주택 공급하는 물량이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에 1순위자가 있는데 1순위자가 4,000명, 공급량은 2,000개. 그럼 이거 투기 많겠죠. 현저히 적은 지역이면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 정도만 아셔도 성공입니다. 볼까?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1.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밑에 있는 시도 의견 들으랬죠? 지정 해제할 때는 시군구, 뭐야 이거? 시군구 협의하는 거예요? 시도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 의견 들으랬지. 시군구하고 뭘 해? 협의를 왜 해? 2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가격이 안정됐대요. 사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시도의사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아니에요. 이거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고 시군구가 시도한테, 시군구 시도가 국장한테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건 없어요. 요청은 행정청길이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틀렸고. 3번.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가 아니라 이제는 1년에 2번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해야 됩니다. 맞네. 얘는 뭐 어디 엮여온 게 없죠.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해서 권리변동 모두 아니에요. 뭐는 제외죠? 상속 제외지. 상속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고 상속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었는데 이혼한대. 그럼 배우자한테 이전이 불가피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누구 동의 얻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받으면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네, 틀렸네. 그래서 3번만 맞고 다 틀렸네요. 그 다음. 자, 요번에 거는, 세대주인 갑이, 요거는 조금 약간을, 아까 우리가 외웠던 전매 가능한 사유를 실무화 시켰어요. 그래서 갑이 취득한 주택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렸대요. 이 갑이 전매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8가지 중에 제대로 된 거 하나 찾는 거죠. 아까 세대원의 갑이 아들이 결혼하는 바람에 전원이 가야 되죠. 아까 어디로 안 돼? 서울로 안 돼, 수도권에서 안 돼. 이랬잖아. 이전하는 거 안 된다. 서울로 안 돼. 갑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다 아니에요. 전원이 가야 되죠. 전원이. 갑이 전원 이건 맞아요.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할까 몇 년 이상? 2년 이상. 1년 6개월 더 살았어야 되는데. 4번. 세대원이 갑의 가족은 국내에 있고요. 갑은 해외로 가. 그러니까 아빠가 가는 거니까 이거는 기러기 아니라 갈매기네. 그러면 아빠는 가고 애들은 안 가고 이러면 안 돼. 다 가야 돼요. 틀렸고. 자, 갑의 주택 일부를 배우자 증여. 이거는 가능하댔잖아. 일부를 증여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5번이 갑의 경우는
일정한 전매 제한 기간에 있지만 전매할 수 있는 사유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잘부 4번에 저당권 설정 금지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 양도. 요게 저당권 설정 제한하고 딱지 매매 금지를 관련된 걸 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서 하나 여쭙고 갈게. 우리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지위. 이게 조합원 지위겠죠? 증서, 딱지 같은 거. 무허가 건물 확인서, 뭐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통장. 요게 이제 내가 공급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예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청약을 넣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야. 조합원 청약 1순위 자격이 그러면 박탈당하겠죠. 그래서 지위는 무효시킵니다. 지위는 뭐 시켜요? 무효시켜요. 걸리면.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된 후에 계약하고 나서 걸릴 수 있죠. 그럼 계약은 취소시켜버려요. 이거를 위무계취라고 그래요. 위무계취라고 그래요. 지위는 무효, 계약은 뭐 취소. 그리고 공사 완료가 되면 무슨 검사 받으면 돼요? 사유검사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서 입주하고 나서 걸릴 수도 있죠. 이때 안 걸렸어. 지위 양도한 게. 근데 입주하고 나서 걸리면 다시 사와요. 돈 냈던 거 지급해주고 다시 사오는 걸 환매. 살고 있으면 나가라고 해. 퇴거 명령. 벌 받아라 자식아. 3년 3천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간 입주 자격 청약 못 넣게 돼 있습니다. 10년간은. 요게 딱지 매매하지 마라 종류. 위반 시의 조치. 요걸 시험에서 요즘에 잘 내는 건 요게 잘 나.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게 좀 더 잘 나온다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교재에 써놨고요. 여기 어디 써놨냐면 여기 좀 확대해 볼까?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 잘 나와. 여기 딱지 매매 금지 위무 개취 지위는 무효 계약 취소잖아. 개시 그치. 계약은 취소인데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뭐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돈 주고 사오는 거 환매 나가자 씨가 퇴거 명령 3년 3천 10년간 너 청약 못 넣어. 이게 딱지 매매 금지 위반 시 조치. 자, 문제 위에 거 하나 풀어볼까요? 요 공급에 관한 지문은요. 이거는 조금 자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문들 잘 나오는 것들이어가지고 한번 보고 갑니다. 1번 공급과 관련돼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데 복리시설을 입주자 모집하겠다. 시군구에게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 원래는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이 아니라 신고가 맞아요. 근데 사업주체가 국가 등일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안 해. 근데 얘가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 지자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 이런 거 안 해요. 2번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입니다.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 내가 견본주택 가서 봤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살게요 했는데 입주했더니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달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군구에게 제출해놔야 됩니다. 제출해놔야 된다고. 제출해야 되죠.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느낌이 확 안 오네. 3번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상제 적용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틀렸다. 틀렸고.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도생은 정부가 많이지라고 분상제 적용하지 않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틀렸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3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이건 시군구에다 두는 거야. 시군구가 두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 이게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20일이에요. 20일. 그래서 5번도 틀렸네. 그래서 맞는 건 2번. 지방공사가 일단 사업 주체든 누가 주체든
견본주택을 건설하면요, 그 마감자재 썼던 거, 촬영한 거, 이거 시군구에다가 뭐요? 제출해 놔서 나중에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시군구한테 가서 이거 좀 보여달라 그러면 대조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송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분쟁이 옛날에 너무 많아서 법규화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저당권 설정 제한은 뭔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저당권 설정 제한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할 당시에 여기 사업 주체가 자기 땅이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거야. 그럼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처음 신청할 때부터 이 땅에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요 날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이 땅에다가 저당권, 가등기 담보 물건, 매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지사권 설정,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매매 증여로 처분하는 거 이 기간 동안 하지 마.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 당연 무효시켜 버리거든요. 무효시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걸 빌려줄 수 있잖아. 저 땅에 뭐 500억짜리인데 뭐 한 200억 빌려주면 내가 한 달 안에 내가 너 못 갚으면 너 내 땅 가져가. 빌려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빌려줬어. 근데 무효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기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부기등기는 소유권 등기 밑에다 하는 거라서 이 땅 처음 시작할 때 이 대지는 요때에 있잖아. 그럼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면 되는데 얘가 주택이 생기는 건 언제 생기냐면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 생기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하면서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등기해서 이 토지나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기등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데 그 날짜를 밑에다 써놨어요. 자, 그래서 현관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동안 여기. 자, 여기 이거 현관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밑에 있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물건 뭐 이런 거 또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그리고 대지를 딴 사람한테 주택을 매매 증여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제3자가 모르고 해줄지 모르니까 부기등기 하는데 대지는 처음에 있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데 주택은 뭘 해야지 생기죠? 보존등기.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라. 근데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효력은 무효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라고 그랬는데 조합의 경우는 입주자를 벌써 모집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언제 기준이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을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이라고 해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도 좀 조심 좀 하셔야 돼. 가로 안에 있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주택관리사 문제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좋았던 약간 셌던 문제였습니다.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거. 자, 사업 주체는 건설된 주택하고 대지에 대해서 띠리리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에 등기할 수 있는 날이 아까 며칠까지였죠? 60일. 요 띠리리가 게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죠. 아니면 조합의 경우는 아까 뭐 한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조금 전에 했었잖아. 여기 가로 안에 있던 거. 여기. 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에요. 요 단어 갖고 낸 건데. 그럼 여기서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주택 대지에 대해서 띠리리를 설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야. 1. A 주택 조합이 2018년 9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다. 요 9월 17일 승인을 받았어. 그럼 요거 아까 조합의 경우는 승인 신청일이 기준이니까 요 기억은 9월 3일이죠. 2018년 9월 3일이다. 맞네. 맞죠?
신청일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60입니까? 60 맞네. 맞고. 디귿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안 된댔죠? 맞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은 다른 말로 입주 예정자가 입주한 날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입주 가능일. 네. 틀렸네요. 답은 4번. 5번.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려고 그 입주자한테 자금을 일부러 융자해줘. 요거는 가능하죠. 융자를 받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 행위 허용됩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해석 공부 많이 하겠던 문제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딱지는 매매 양도 알선하면 안 된다. 단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여기 발표하시고. 대표적인 증서 지위가 뭐냐?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상환 사채, 주택으로 받는 증서, 조합원 지위,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딱지, 공공사업 이주 대책 시 공급 지위.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주택상환 사채는 안 되지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뭐 국민주택 채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이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해도 안 되고요. 받아도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위반했어. 지위는 뭐요? 무효. 위무 개시. 계약은 뭐요? 취소. 그리고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거 환매. 주택가격 지급한 날 다시 환매. 나가세요가 뭐예요? 퇴거명령. 벌 받아야 되니까 몇 년 몇천? 3년 3천. 요 관련된 내용인데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세요 했네. 틀린 거. 자,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주택상환사채는 딱지죠. 요 양도 양수에서는 안 된다. 맞네. 일의 양도 양수에는 매매, 증여, 저당 그 밖의 권리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양수란 거 양도를 할 때 매매, 증여, 저당할 때 아까 저당은요. 상속과 저당은 제외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외. 그러면 요 저당 때문에 틀렸네. 틀린 것은 일단 2번. 3번. 사업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반드시 취소하는 건데 요거 재작년에는 할 수 있다 였었어요. 지금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따라 아까 주택 가격을 주면 사업 주체가 지급한 날에 다시 주택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5번. 사의 경우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했다. 입주한 자한테 나가세요. 퇴거 명할 수 있나요? 네, 있죠. 1에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아니죠. 몇 년 몇천? 3년 3천. 틀렸네. 답은 2개. 7번. 국민주택 채권은 이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이 아니었죠. 주택 상환사채만 있었잖아. 맞다. 되지 않는다니까 정답은 2번하고 6번이 정답입니다. 요게 관련됐던 지문들만 나왔던 것들 정리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 그럼 아까 지위, 양도, 매매는 알선 금지인데 상속, 저당 제외를 했잖아. 그럼 상속, 저당이 아마 답일 건데 상속은 안 보여도 저당이 보이네. 이거는 대상이 아니니까 답은 3번이겠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매, 양도 알선하지 마라. 주택사채 매매, 양도 알선하지 마라. 공급시행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매매 양도 알선하지 마라. 광고도 하지 마라.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를 군수가 발행한 건물 철거 확인서를 매매하는 거 매매 양도 알선하지 마라. 뭐는 제외한다. 상속, 저당. 그럼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거니까 답이 3번이 맞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박기 해가지고, 요 알박기는 그래도 언급을 좀 하니까, 요 알박기는 좀 보겠습니다. 자,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 청구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건설회사가 대규모로 여기를 매입해서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알고 1천만 원에 사놓고 안 팔겠다는 거야. 10억 주래요. 1,000만 원 주고 이거 100배 달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지 다 매입했는데 얘 땅만 못 샀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면 토지 매입비가 증가되면 건축비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 분양가 올라가죠. 분양가 상승이 되면서
이걸 우리 일반 주민이 다 떠안으니 이런 경우에 갑의 건설은 수용 권한은 민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은 수용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도 청구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땅에 대한 권한 확보를 몇 프로 이상 해야 돼요? 80% 이상 확보를 하고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정당한 보상은 뭐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최근에 사내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사내면 안 되니까 요 지구 단위계 결정되는 요 날 기준으로 10년 안에 있던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가능한데 그 전에 있던 사람은 모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요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이게 80%가 아니라 95% 이상 확보하게 되면 모든 소유자한테 할 수 있댔죠. 그래서 1번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하지 못했던 대지 건물 다 포함해서 소유자한테 그 대지를 먼가로 정당한 보상 시가로 매도할 것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 대상 토지 소유자 매도월 이상 협의를 했어야 된다. 3월. 근데 95% 이상 권한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한테 하면 된댔죠. 무슨 소유자? 모든 소유자. 근데 80%에서 95% 미만이다.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에는 지구 단위계 결정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전에, 10년보다 이전에 있던 애 제외해야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뭐하고? 제외하고 그 안에 있던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박기 방지죠.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조합 설립 후에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동의 안 한 애 있죠. 안 한 애 무슨 청구했죠? 매도 청구.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를 신청하려고 동의 확보를 했는데 그 결의에 찬성 안 했네? 안 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매도 청구 관련된 거고 3번이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최근에 자꾸 나왔어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땅을 나쁜 자식이 이게 땅을 사놓고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팔아 막 이러는 이유가 이게 1,000만 원 주고 사놓고 대우건설한테 이걸 10억 주고 사래. 이런 인생 필려고 하는 놈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 매입을 많이 해서 몇 프로 이상 매입을 했네? 80% 이상 권한 확보가 되면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 안 돼요? 정당 보상 뭘로? 시가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겠다. 단 얘가 지구 단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도 청구 가능한데 그 이전에 있던 애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이 또 한 명 있으면 또 1,000억 불러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95% 이상 권한 확보가 됐다면 모든 소유자한테 할 수 있다. 그런데 얘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몇 월 이상 협의하라 했지 아까? 3월. 근데 얘가 거소불명인 거예요. 그러면 얘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러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할 때는 2 이상 일간신문에다가 2회 이상 신문을 딱 공고했는데 30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매도 청구 대상으로 간주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할 때 감정평가업자 2명 있죠. 법인 등이 평가한 2인이 평가한 산술 평균치로 매도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깜빡하고 만약에 건설회사가 만약에 매도 청구를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럼 기존에 있던 요 땅 중에서 또 매도 청구 못했던 애가 2%가 있었는데 이게 5%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거소불명이라 안 했었는데 아파트 다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했어. 그럼 이미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얘가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 건물 지으면 문제 생기죠. 그러면 요 땅이 그 사용검사 후에 5% 미만인 자들이 있었는데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자가 있다면 이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 사람의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대표자가 매도 청구를 얘한테 하겠다. 그럼 판결이 떨어지면 소유권을 이제 갖고 올 수 있죠. 그러면 동의 안 한 애도 한 애든 안 애든 불문하고 전체 소유자한테 효력이 있고요. 근데 원래 이거 매도 청구는 사업 주체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동의 얻어서 어떤 사람이 얘한테 한 거잖아. 그럼 나중에 구상해야 되죠. 들어간 비용의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사용 검사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가 가끔가다 이제 지문으로 나올 때 요 지문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으로
그 땅에 옛날에 있던 권리를 다시 찾아간 거야. 그러면 요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그 실소유자, 회복한 자한테 정당보상이니까 뭐겠네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하려면 소유자들이 대표자 아까 선임할 때 얼마 동의 얻으랬죠? 4분의 3. 전체 4분의 3 동의 얻어서 선정을 하면 얘가 소송, 매도 청구 소송할 거예요. 판결 떨어지면 전체, 동의 안 해도 전체 효력 있다. 매도 청구하려면 95% 이상 해가지고 5% 미만이었던 애들이겠죠.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이 5% 미만이어야 되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이게 2년 안에 가야 돼요. 소유권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주체가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지문들로 나올 때 뭔가 하나씩 틀리게 할 거예요. 그런 거 나오면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주택 공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네, 옳은 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 출자했다. 그러면 공공이죠, 이거. 공공이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은 안 받아. 2. 관광특구입니다. 그때 51층이고요. 높이는 140이야. 이 아파트다. 원래 분상제 적용해야 되는데 1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되는데 51층 이상이 됐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래야지. 틀렸네. 3번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가격이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분상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건 어느 분이 하는 거죠? 국장이 지정해야지. 근데 시도지사는 지정 못하죠. 티귿자 들어가는 것만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들었고 4번 사용 검사 후에 주택단지 일부 토지 소유권 회복했어. 그러면 이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죠. 5% 미만이어야 된다. 맞네요. 4번 맞네. 5번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래는 지위 양도 안 되죠. 그래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매매할 수는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죠. 상속이란 말 빼야지. 틀렸네. 답은 4번만 맞고 다 틀렸네요. 상속은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매도 청구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건설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을 때도 그 건물도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건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상. 토지 건물 다 사갖고 와야지. 이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라. 아니야, 이거 아니고 협의는 3월 이상만 하면 돼요. 뭐 며칠부터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3번 사업주체가 건설대지 면적, 주택건설대지 면적 중에 9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한테 하는 건 95%죠. 95%. 다 틀렸네 이거. 4번 사업주체가 80%의 사용권 확보했어.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계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이면 제외해야 되죠. 이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있던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 맞네요. 못한다. 맞네. 4번.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에 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 안 하잖아요. 그 안 한 자에게 무슨 청구하면 되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지. 이거는 또 없다가 아니라 있다. 들었네. 요 지문들 자주 보셔야 돼요. 요거. 매도 청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문들이에요. 됐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도 취잘부 5에서 이것도 단독 문제로 작은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데 볼까요? 일단 건설을 하는 회사 중에 공공기관 LH고요. 건설업자, 등록업자인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못 믿냐? 얘네들 자금 조달을 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러면 돈이 현재 좀 부족하면 나중에 이 아파트 줄 테니까 채권 갖고 있어. 사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집으로 줄게. 근데 이 집 가격이 너한테 좀 싸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누구는 못 믿지 여기서? 등록업자. 나 너 못 믿으니까 법인이어야 돼. 법인으로 너 자본금 이거는 등록할 때는 3억인데 사채 발행은 5억 이상이 돼요. 그리고 부실한 업체면 안 되니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년마다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고, 요 사채 발행 규모는 최근에 내가 3년간 연평균 건설 홀수 있죠. 그 이내로만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누구는 부도났을 때 못 믿어요? 그렇죠? 등록업자. 등록업자는 뭐 받아야겠네? 지급보증 받아야. 건설 사업은 국토부 관할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발행이 가능하다. 근데 보통 상환 기간을 잡을 때 보통 3년 잡아요. 보통 3년 잡는데 숫자가 보면 이 5억 얘 빼고는 다 3년, 상백, 3년, 상환, 다 상환, 상법, 상년, 상백, 상년 다 3자 나오는데 요것만 5억 하나 있죠. 그래서 자본금 5억 하나만 기억하고 다 3자가 관련된 거다라고 안 기억하면 이게 오래 안 가.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할 거, 이거 3자 나오겠네. 사채, 여기서 사채할 때 사가 무슨 사자냐? 뱀사자? 넉사자? 죽을 사자? 회사 사자예요. 회사 발행하는 채권. 회사 LH가 발행하거나 등록업자. 둘 중에 누구 못 믿어서 등록업자. 그래서 발행을 했다가 상환은 내가 3년 안에 줄게. 대신에 요거 자본금은 삽목이 아니라 매독으로 돼 있다.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사채는 문제 풀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된 거 하나 볼까? 만약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등록업자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말소가 돼버리면 이미 발행한 사채는 휴지 조각되는 거냐? 아니에요. 아까 뭐 받아놨지? 지급보증. 그래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그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받아놔서요? 지급보증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공고한 거예요. 옛날에 분당 신도시. 그래서 저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요거 주택상환사채 키워드만 좀 보시면 일단 발행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사채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랑 등록사업자입니다. 근데 누구는 못 믿어서 등록사업자 지급보증 받고 누구 승인 얻으랬죠? 국장. 그리고 등록사업자 너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보증받을 때 가능한데 이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하면 안 되고요. 3년.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상환 들어가면 공법은 다 기명식 증권이랬잖아. 상환 들어가면 기명이라는 거는 이름이 써 있는 증서예요. 근데 얘는 딱지라서 양도가 안 되지만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는 가능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원칙은 중도 상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양도 불가능한 이유는 딱지라서. 다만 해외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양도할 수는 있어. 단 명의 이전을 안 하면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무슨 식 증권이라서 그래요? 기명식. 그리고 3년간 너 등록사업자 최근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은 있어야 돼. 그리고 최근 3년간 건설한 호수 이내로만 발행 가능한데 다 3자인데 자본금만 몇 억이라고 그랬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얘는 사채는 회사법이거든요.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상법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한 게 없으면 상법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택상환 사채만 갖고 낸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 유형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랑 그 다음에 10년 뒤에 또 나온 거. 자, 옳은 거. 1. 등록사업자는 개나 소나 발행하면 안 되니까 자본금 등이 대통령 영해제한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받으면 분양받으면 보증받으면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근데 1번은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2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이 사람이 발행계획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라 이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파트인데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고 상환 들어갔으니까 무슨 식 증권이고요? 기명.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채권 원부에다가 바꿔달라고 그러지. 원부에 있는 거 바꾸고 채권에 바뀌어서 이게 대조해서 같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채권에 기록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부에. 됐고,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네. 이미 그가 발행한 사채는 효력 상실한다, 효력 잃지 않는다. 됐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는 주택법보다 상법 사채 부정을 우선 적용하면 상법에 가 있어야죠. 일단 주택법을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에 있는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지 상법이 우선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상법가 있어야지. 그래서 답은 1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글씨를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12년이 지나고 나서 또 냈어요. 근데 뭐 달라진 게 있는지 보세요. 1. 등록사업자 너 못 믿어.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도시보증공사 보증 받아야 됩니까? 등록사업자니까? 네. 2. 주택상환사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항 못하겠죠? 예. 3.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해요? 상실하지 않아요? 상실하지 않는댔잖아. 등록사업자 그래서 지급보증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답은 3번. 4.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사채 대장 비치하고요. 채권의 발행 상환에 관한 거 기재해 놓습니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 법은 자 어느 분한테 국장 승인 얻으랬죠. 그러니까 지문이 뭐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사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요 좀 고급지 문제인데 고급지 문제니까 위에다가 샤넬이라고 써놓을래? 샤넬 안 되면 이런 표시라도 명품이란 뜻이에요. 이거 명품 문제야. 이거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 세대주로. 갑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럼 틀린 거 4개인데 1. 갑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일 수가 없어요. 왜 없는지 보여줄게요. 전용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네? 80이죠. 우리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가 아니잖아. 소형주택밖에 없는데 소형주택은 아파트로 줘도 되고 뭐 연립 다세대도 되는데 얼마 이하로 지라고 그랬지? 소형은? 60 이하인데 80이면은 이건 소형이 아니잖아. 도시형 생활주택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다. 자,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려면 집이 없거나 있어도 85 이하 한 채인데 85 이하 한 채죠. 그럼 얘는 자격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이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집이 있으면 안 되죠. 무주택자 하나죠. 무주택자가 아니잖아. 그럼 이 갑은 직장조합원 자격이 없죠.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맞네요. 3번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자격이 없죠. 4번 갑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왜 금지되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1년 거주하고 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됐고, 갑의 주택은 사업계 승인을 받아 건설한 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승인은 건축법에서 쓰는 거고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 승인 받아서 사용 검사를 받아 사용한 공동주택이지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건축법 용어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조합 얘기, 첫째 시간 앞에서 조합 얘기 하면서 했던 건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역주택 조합은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 못하게 돼 있는데 있는 경우가 있어.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조합원이 사망하면 가능하댔죠.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나갔어. 그러면 판명 자격 상실하면 충원할 수 있고,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4번에 이거 조합원이 탈퇴를 했는데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 미만이 됐을 때 50% 미만, 60%면 50% 미만이 안 됐죠. 이건 안 되네. 4번 안 되죠. 여기 아까 50% 미만이 됐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0%면 50% 미만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충원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바뀌어서 세대수의 50% 미만 돼야 되는데 40%면 50% 미만이죠. 이건 충원할 수 있죠.
낸 60%니까 안 된다 해서 답이 4번이다. 재작년 우리 시험 문제니까 요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유형 변형돼서 2년 쉬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됐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요거는요. 이걸로 볼까? 자, 저 땅은 사업 시행자 건데 건물만 A하고 B한테 팔았어요. 그럼 A하고 B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뭐를 했겠네? 이 둘이?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했겠죠? 요 건물만 샀잖아, 지금. 그러면 시행자는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는 거를 토지를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근 콘크리트 내구 연한 있죠. 40년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이내로 돼 있고 만약에 이게 75% 이상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40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잘 봐. 이 땅에 대한 거는 이 사람 거지만 이 사람은 땅에 위에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그러죠? 지상권.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만약에 A로부터 B가 샀어요. C가 샀어. 그러면 A하고 지금 토지 소유자 임대차 계약이 돼 있었지만 요거 양수인은 그 계약 그대로 포괄 승계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는 그대로 승계한다. 근데 만약에 이 법에서 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부터 적용하고 그다음 민법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긴 단어, 긴 거부터 적용한다 기억하세요. 긴 거 적용한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다면 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가능하고 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정비법에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건물만 가졌지만 그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게 임대료 산정할 때 가격 기준을 할 때 이게 싼 땅이야. 공공택지면 조성원가 기준인데 이게 일반 택지예요. 그럼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혹시 모르니까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련돼서 써 있는 거 있죠.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내로? 40년 이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사게 되면 임대차 계약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료 기준할 때 아까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한댔죠.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 감정평가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죠. 가액. 그리고 보증금 전환 납부라는 거 이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5번은 체크 좀 해놓으세요.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공급받은 자가 합의를 하면 나 싫어. 매달 내기 싫어. 그냥 보증금 줄 테니까 매달 안 낼게. 보증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다는데 없다로 자꾸 낼 거예요. 이 지문 읽어두셔야 돼. 계약의 구속성.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임대차 계약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따질 때 긴 거부터 따진댔죠. 이 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부터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자, 요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고요. 그리고 재건축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건축물만 가졌지만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했고 요 지문들 갖고 낼 수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하나 남았는데 아까 리모델링 할 때요. 리모델링 왜 하는 거야? 기능이 떨어져서 증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증축하거나 대손하는 건데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 과반수와 전체 동 부분 소유자 3분의 2 한 동만 할 때도 3분의 2 이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었고 후에 얘네가 리모델링 하려면 뭘 받아야 되죠? 허가 받을 때에는 요 과반수가 얼마로? 50%. 요 3분의 2가 얼마로? 75%만 바뀐다 해서 요거 허가 받을 때는 각 동은 50%, 전체 동 한 동 할 때는 75%다. 요게 리모델링의 핵심이고요. 그럼 리모델링 조합이 저 시공자 선정을 한 다음에 경제 입찰로 착공 들어가서 시공 다 하고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용검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하고 안전진단도 요청해야 되고
여기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한번 나왔는데 도시에서만 짜요. 특광 대도시만 10년 단위로 짜되 요거 특이하게 요거 5년마다 타당성 검토율이 6개 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죠. 그리고 승인은 일반 시장일 때만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공람하면 항상 며칠 이상? 14일. 지방의 의견 제시는 항상 며칠 내? 30일 내. 그래서 의견 들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 확정되면 요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 요 2개 지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허가할 때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을 때 아까 무슨 청구 들어간댔죠? 매도 청구 들어간다. 그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 하나 풀고 자 그러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의 조문의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옳게 신의 말고 뭐야? 옳게 연결한 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공람은 항상 며칠 이상?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의견 요청받으면 며칠 안에 알았어요? 30일. 그러면 14일하고 30일이니까 4번이 답이네요. 의견 제시해야 된다. 여기까지. 또 나올 수도 있어. 이 지문은 한 문제로 내기는 좀 아깝겠죠. 이제 지문으로는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 주택법까지 해서 끝났어요. 지금 현재 6개의 과목 중에서 우리가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잘 나왔던 거 얘 하나는 버리지 말고 얘 다 보고 그 와중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하고 요약집 보면서 약간 살을 붙여 나가는 형태로 가면 C할부 좀 약간 제대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모의고사보다 요약집보다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만든 게 C할부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강의를 들으려면 좀 빠른 배속을 한번 보시거나 혼자서 책을 2번 정도 이상 보시면 최소한 일단 최소 50에서 60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알파 플러스에서 가시자. 이해되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C할부 강의 한 번 더 보시거나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